자, 잠시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옆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화면 속에서 쉴 새 없이 바뀌는 쇼폼 영상들, 그 속에서 멍하니 웃고 있는 아이의 표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알고리즘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적당히 좀 해라. 하지만 그 적당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인지, 아이들의 뇌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SNS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10대들의 SNS 사용을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호주에서는 아예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정신 건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알고리즘에 의해 조각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SNS 규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그 치열한 논쟁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우리에게 가장 자극적인 정보가 눈앞에 펼쳐지죠. 그런데 아이들의 뇌는 어떨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뇌가 매일 24시간 자극적인 영상과 타인의 화려한 일상에 노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단순히 중독을 넘어섭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만 매몰되게 되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디지털 정체성 위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각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이 이제는 너무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흐름에서 일부러 벗어나려는 젊은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한 10대 청소년은 스마트폰에 빼앗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능이 단순한 플립폰으로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루가 길어진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횟수가 줄었고 해야 할 일에 더 오래 집중할 수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 개인의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거나 단순한 휴대전화로 바꿨을 때 집중력과 정서 상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연구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끊임없는 알림과 짧고 강한 자극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다시 플립폰을 찾는 젊은이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자녀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걱정한 부모들이 첫 휴대전화로 기능이 제한된 기기를 선택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호주를 한번 보죠. 호주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카드는 정말 파격적입니다. 16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SNS 사용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가능할까요? 단순히 하지 마 라고 한다고 아이들이 안 할까요? 호주 정부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SNS는 담배나 술처럼 아이들에게 유해한 물질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 것처럼 SNS 역시 아이들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 요소로 규정하고 이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강하죠? 그럼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연합은 더 꼼꼼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을 앞세우지만 사실은 그 뒤에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을 감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아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들을 더 깊은 중독의 늪으로 빠뜨리는 알고리즘, 그 설계도를 이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들 나라에서 이런 논의가 나올 때마다 거대 IT 기업들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사용자의 자유를 침해한다,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다 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사용자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광고 수익일까요? 생각해보면 이런 규제 움직임은 단순히 금지가 아니라 디지털 세상의 안전벨트를 채우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
오히려 지하로 숨어드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하철을 타도, 식당에 가도,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모두가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른조차 스마트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아이들에게만 그만 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문제는 아이들이 점점 더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접한다는 것입니다. 심심하면 영상을 보고 지루하면 화면을 넘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아이들만의 잘못일까요? 사실 부모도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에게 잠시 스마트폰을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잠깐이었지만 그 시간이 반복되면서 스마트폰은 아이에게 가장 익숙한 놀이이자 위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빼앗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친구들과 뛰어놀고 책을 읽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함께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속 알고리즘은 아이들이 오래 머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과 감정을 분석하며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플랫폼에도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SNS는 소통과 정보 공유의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금지와 방치 사이의 균형입니다.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만들고 올바른 사용법을 함께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년의 SNS 사용은 법으로 제한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정과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경제 키보드의 원동력이 됩니다.